네, 오늘의 정치 토픽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준석, 성접대, 한동훈, 당원 게시판이죠. 재점화, 뭔 일일까? 제가 이 설명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안의 어떤 분위기를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어떤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도 좀 오늘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일단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죠. 오늘 정치면 기사인데, 자, 따로 가는 장한석,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한다. 이 조선일보 오늘 지면 기사입니다. 자, 따로 가는 장한석,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근데 이준석은 국민의힘은 아니죠. 아닌데 계속 이준석도 기웃거립니다. 기웃거리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지금 최근에 아마 이 관심이 많으시니까는 느끼실 겁니다. 언론 노출에 한동훈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 대표보다도 한동훈이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쪽은 원내에 또 이렇게 이 목소리가 큰 친한계가 몇 사람 있죠. 그리고 또 원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친한계가 있죠. 몇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쪽 목소리가 막 커지면서 오히려 장동혁 당대표의 목소리를 낮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런저런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또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 정말 자책골을 넣고 있는 이재명 정권, 여기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같이 이 공세를 취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 분석에 따르면은 야당 지지율이 여당의 악재에도 반등을 하지 못한다. 일종의 개인 플레이를 다 한다는 이야기죠. 장동혁 대표야 당연히 이 강성 지지층, 이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씁니다. 강성 지지층 규합의 무게 중심. 일단 지지층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선거에 임박해서 외연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길로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뭐 이런저런 지적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자, 그런데 한동훈은 그 와중에 자기는 잘 싸우는 정치인 각인에 집중을 하고 있다. 나는 싸울 줄 아는 정치인이냐. 그리고 계속 아주 강하게 세게 막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러면서 시선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본류도 아니죠. 주류가 아닌데 계속 그렇게 본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뭐 국민의힘하고 뭐 지방선거 국민의힘 주류하고는 연대가 어렵다. 이준석 특유의 있지 않습니까? 좀 속된 말로 깐죽거림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갈래로 일단을 가다가 보면은 지방선거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말도 지금 이 조선일보뿐이 아니고 여러 언론에서 지금 따로따로 다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오늘 법무부에 다 갔다고 했죠. 법무부에 가고 내일 또 대검 가고 계속 집단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집단 저항을 하는데, 조직적으로 다 단체 저항을 하는데, 그런 말이 그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뭐 대검을 찾아간다, 용산을 찾아간다 해서 그걸로 다 가자고 하는데, 항상 보면은 107명 중에서 모이는 사람은 한 40명 정도입니다. 40명. 나머지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자기는 좋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한다고 하는데도,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이 사람들은 여기 안 오죠.
친한 게. 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은.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한동훈은 이제 소멸 단계에 들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들었죠. 진짜 그때 소멸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한동훈과 한동훈계는. 왜냐하면은, 지난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하는 전당대회 때 전혀 힘을 써주지 못했죠. 그때 한동훈은 출마도 안 했습니다. 못한 거죠. 출마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출마도 못했고, 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자기 계파를 입성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뭐 우재준 그 청년 최고위원 거기도 진정한 뭐 한동훈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탄핵에 또 반대했던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대구가 지옥이니까 그렇게는 했겠지만은 어쨌든 최고위원회 입성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때 결선에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 한동훈은 김문수 오히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문수는 한동훈을 안고 가겠다고 했고 장동혁은 정리하겠다고 했고 딱 그거죠. 거기다가 장동혁은 원래 한동훈과 가까웠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결별을 한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지만 김문수가 졌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통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의 그 영향력, 존재감은 거의 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멸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시 이 한동훈이 다시 조금씩 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게 바로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사태. 여기에서 본인이 앞에 쭉 나가면서 마치 본인이 국민의힘을 대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언론의 지면이나 방송 분량을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동훈은 지난 7일에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는데 그 직후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이 글을 올렸고 그 다음에 SNS에 계속 글을 올려서 어제까지 7일부터 어제까지면은 딱 열흘 동안에 이 글만 100건 넘게 개설을 했습니다. 하루에 10건씩 막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 싶어서 본인이 앞장서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제 이재명을 정면 겨냥하는 내용이고 이 항소 포기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뭐 이재명 쪽에 넘어갔던 조갑재 씨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한 사람이 뭐 국민의힘 107명 역할을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막 짙게 세우고 자, 이런 상황은 또 언론이 보도를 하고 하니까 한동훈이 마치 어떤 뭐 중심에 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방을 뭐 기웃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최근에는 뭐 박범계하고 뭐 토론을 하자 해가지고 또 뭐 토론이 성사될 것 같아 해서 또 그게 언론 플레이를 아주 효과적으로 막 하고 있죠. 친한계 이 평론가들이나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중심으로 하고 물론 한동훈이 제일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내년 6.3 지방선거 그때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언론이 주목을 하고 하니까는 그제는 MBN 인터뷰에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사람인데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할 이유가 없다. 묘하게 또 입장을 바꿔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박범계와의 뭐 리매치가 성사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언론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한동훈이 이렇게 해서 안방을 이렇게 기웃거리는 상황인데 이게 그대로 용납이 되겠느냐?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쪽에서 그리고 정통적인 지지층에서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냥 비상계엄을
내란 자백이다. 뭐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한 그 순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 순간에 내란 자백이다 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탄핵에 앞장섰죠. 탄핵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 탄핵까지 일단 유석소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탄핵까지 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탄핵 쪽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이재명에게 정권 넘어가고, 자,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이 반성이나 어쩌면 그 설명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당원 게시판 파동이 있죠. 당원 게시판 파동. 그 부분은, 그냥 이 상태로 다시 복귀를 하면은, 그건 여러 가지 논란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본인과 본인 가족들의 이름으로 수많은 비난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난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해명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때 당대표 시절이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뭉개버렸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죠. 당대표였으니까. 자, 그래서 그 문제도 짚고는 넘어가야지 이걸 그냥 그대로 한동훈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활동하게 할 수는 없다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장동혁 지도부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 말까지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그 당원 게시판 의혹을 왜 정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시기와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하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한다.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그리고 최근에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교체가 됐죠.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교체되면서 내가 물러나고 싶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상원은 그전에 친한계 사람에 대해서 가벼운 징계를 내려서 주의 조치만 줘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인가요? 김종혁 씨에게 가벼운 주의 조치만 줘서 단호하게 이 친한계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새로운 윤리위원장이 선임이 되면은 바로 당원 게시판 의혹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런 발언이,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신동욱 의원이 최근에 자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천지일보 조사를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신동욱 의원이 그렇게 자기 대권주자 군으로까지 올랐는데, 자, 신동욱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도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떳떳하게 이럴테면은 당원 게시판 문제가 있다면 나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당에서 판단을 해 주라고 오히려 본인이 나서는 게 맞다. 이렇게 뭔가 본인이 나를 조사를 해달라고 하든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든지 말을 해야지 과거 이러니까 묻어두자. 이걸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묻어두면은 언젠가는 이게 그냥 완전히 묻히는 게 아니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때 더 크게 번져버릴 수가 있죠. 최근에 한동훈이 내가 왜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해야 하느냐, 좋은 정치를 위해서 몸을 던질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라디오 진행자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이 신동욱 의원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도 정치인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출마를 하려면은 출마 전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당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 의미죠. 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하지 않고 지방선거 때, 아마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가 아니고,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진입하는 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한 10개 이상 열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 전에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덧붙여서 저는,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다시 분명히 해야 된다. 탄핵할 때 하고 지금 상황, 탄핵 이후의 상황, 정권이 넘어가는 상황,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 그냥 슬그머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 과거 이런 묻어두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다시 붉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잘못된 일을 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왜 본인이 피하느냐. 신동욱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소명하고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든지 이런 이유에서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하든지 당과 소통을 해야 된다. 그걸 피해 가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해서는 이것은 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이슈가 지금 다시 부각되는 그런 상황임을 설명을 드렸고 제 입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 이준석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준석 의원실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 보좌관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이제 그 국회의원회관의 담당이죠. 10월 달에 성비위 의혹을 받는 보좌관을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준석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이라는 거죠. 보좌관이면 사급입니다. 제일 선임이죠.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6급 비서, 7급 비서, 9급 비서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 위에 제일 선임 4급 보좌관이 이 성비위 의혹을 받아서 검찰에 송치가 됐다. 그리고 최근에 의원실의 사의를 표했고 그렇지만 의원 면직 서류를 제출받은 국회 사무처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어서 의원 면직이 어렵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 지금 국업으로 강등을 해서 국회 사무처에 직권 면정을 요청한 상태고 이게 이제 결정이 나면은 뭐 파면이 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준석 의원실의 성비 의원실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니까 또 여러 댓글이나 이런 데서는 이준석의 어떻게 보면 원죄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성접대 의혹. 그게 그때 검찰에서는 성상납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게 다시 지금 이준석 이슈의 하나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6월 대선 때 이준석이 유세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상납 의혹은 거짓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만은 이준석은 거짓이다. 그게 공작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이 바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죠. 근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6월 26일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뭘 조사를 했느냐. 김성진 대표가 다시 이준석을 고발을 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성접대를 해줬는데 이준석이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 고소고발 사건에 이제 다시 성접대와 관련해서 좀 묶여있는 그런 상황.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두 사람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여준 것처럼 따로 가는 장한석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한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근데 한동훈, 이준석은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우파 진영에 이런 원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키조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유승민을 따라가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뭐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을 섰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두 번 중간에 떨어진 그 정권을 내놨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인데 다시 이 국면에서 어떤 뭐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 그 전 것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